어제는 이상한 하루였다. 아니, 인생이 다시 시작된 하루였다고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평생을 분식집에서 보냈죠. 새벽에 밀가루 반죽을 치고 기름 냄새를 벗삼아 살았어요. 떡볶이 국물 한 냄비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냄비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가게 문을 닫는 날 손에 남은 건 오래된 앞치마 한 장이었죠. 가게도 손님도 가족의 발소리도 하나씩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건 조용한 집, 식지 않은 밥상, 그리고 가끔 울리는 택배 벨소리뿐이었죠.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TV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더 외로워졌거든요. 며칠 전 큰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거기 가면 식사도 다 나오고 친구들도 생긴대요. 그가 말한 거기는 실버타운이었어요. 처음엔 웃었죠. 야, 내가 거기 갈 나이냐. 하지만 허리가 점점 굽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일이 되자 저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어요. 집 앞 약국까지도 오르막길이었고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새벽부터 낯선 소음이 들렸어요. 복도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낯선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제 나도 나를 돌볼 때가 됐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천천히 짐을 풀었죠. 그날 오후 복도를 걷는데 문득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순이 아니야?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멈췄어요. 그 목소리.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평생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뒤돌아봤죠. 하얀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박노인 아니 혹시 재호 오빠? 그도 잠시 멍하니 웃더군요. 그래 나야. 박재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만 스탠드를 켜고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20살의 나, 22살의 그. 우리의 첫 사진은 없어요. 그땐 사진을 찍을 돈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기억이 있어요. 새벽 공장 문 앞 스피커에서 울리던 출근하십시오 소리, 그리고 눈 마주치면 세상이 잠시 멈추던 그 순간들. 그때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밥 한 숟가락을 나눠도 행복했고 손끝이 닿으면 세상이 반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군대에 갔고 그 사이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겼죠.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또 마주쳤어요. 그는 커피를 들고 있었죠. 정순 씨 여전히 눈빛이 그대로네.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설렌다니 참 우습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니 마치 시간도 주름도 나이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너랑 헤어지고 참 많이 찾았어. 근데 이미 시집 갔다고 하더라. 나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땐 나도 방법이 없었어요. 잠시 정적. 창밖의 봄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햇살 아래서 내 안의 얼음이 조금씩 녹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실버타운에서는 노래자랑 행사가 열렸어요.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죠. 입주민 박재호님의 무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천천히 기타줄을 튕겼어요. 첫 음이 울리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노래.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어요. 50년 전 그 여름 공장 뒤쪽에서
그가 콧노래로 부르던 바로 그 멜로디. 그날의 바람, 그날의 햇살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죠. 그가 내 쪽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정순 씨, 우리 이번엔 놓치지 말자.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말 한마디에 50년의 세월이 눈물처럼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저 나이에 연애를 한대. 창피하지도 않나. 그 말들이 바늘처럼 마음에 박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살짝 떼며 미소만 지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이 요동쳤어요. 그 설렘이 너무 따뜻해서 또 너무 두려워서요. 결국 새벽녘 편지를 썼어요. 제 오빠, 마음은 고맙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라 이젠 감히 행복을 선택할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그 편지를 그의 우편함에 넣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편지함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앞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안내문이 내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입주민 박재호 씨 병원 이송.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세상 소리가 멀어졌어요. 제 오빠나 그 말 취소할게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구급차는 떠난 뒤였어요. 며칠 동안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병원 주소를 수소문했어요. 직원에게 물었죠. 박재호 씨 어디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무작정 병원을 찾아갔어요. 입원 환자 박재호 씨 어느 병실인가요? 간호사가 저를 한번 흘어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예요. 꼭 만나야 해요. 가족 동의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정순 씨?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어딘가 닮은 눈매. 저는 재호 씨 딸이에요. 박다은.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묘한 경계가 있었어요. 아버지랑 어떤 사이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친구예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는 잠깐만 가능해요. 아버지가 흥분하시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커튼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죠. 그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순 씨 여기까지 왔네.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이 터졌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왜 아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는 장난스레 웃었죠. 별거 아니야. 심장이 잠깐 말썽을 부린 거야. 침묵이 길어졌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물었죠. 오빠 우리 정말 다시 만나도 돼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놓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그는 퇴원했어요. 정문 앞에서 기다렸죠. 그가 검은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정순 씨.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았어요. 오빠. 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불렀어요. 그 이름 하나로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둘이 옛사랑이래. 나이 들어서 연애가 되나?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된다.
우리에겐 아직 오늘이 남아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를 건넸어요. 이거 내 거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노란 봉투 바랜 글씨. 받는 이정순. 발신 박재호. 순간 몸이 굳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게 보냈던 편지들이야. 전부 반송됐어. 수치인 불명으로. 나는 숨이 막혔어요. 나는 한 통도 못 받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 집 대문 앞에 늘 남자가 지키고 있었어. 편지 들고 가면 내 손에서 빼앗더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늘 알게 됐어. 누구? 너의 남편. 귀가 멍해졌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게 욕하더라.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흙탕물에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는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난 놓지 않았어. 너의 분식집 앞에서 30분 매일 서 있었지. 혹시라도 우연히 마주칠까 해서.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기억났어요. 비 오는 오후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멀리 서 있던 그날. 그게 오빠였구나. 다음 날 우리는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국이 식었어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순 씨, 우리 비밀 하나 더 있어. 나는 멈칫했어요. 그만하자. 더 아프면 어떡해.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의 분식집 첫 개업날 기억나? 인테리어 비용이 갑자기 해결됐다고 했지? 응, 그때 사장님이 싸게 해줬다고 했는데. 그게 나였어.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군에서 모은 월급, 공장 합의금 다 털었지. 너 몰래 내 이름도 숨기고.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불편해할까봐. 남편이 알면 더 괴롭힐까봐. 그래서 뒤에서만 지켰어.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었어. 그 말에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오래.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 우리에겐 남은 계절이 있어. 짧아도 뜨겁게. 그때 방송이 울렸어요. 입주민 공지 공용 라운지에서의 손잡기와 포옹은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우린 조용히 손을 놓았어요. 나는 미소 지었죠. 오빠, 우리 저녁엔 도서관에서 만나자. 책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얘기하자. 누가 뭐라 해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다음 주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었어요. 동반자 등록제 안내. 나는 종이를 오래 봤어요. 글자가 흔들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그가 말했죠. 하자. 우리. 도망치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나부터.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잠깐 얘기하자. 엄마, 무슨 일 있어? 응. 엄마, 요즘 누굴 만나? 같이 밥 먹고 산책하는 사람. 있어. 잠깐 정적. 엄마, 장난해?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사람들이 아니라 나.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 난 이제 나로 살 거야. 동반자 등록하려 해. 휴대폰 넘어 한숨. 엄마, 그럼 재산은? 상속 문제 복잡해져. 실버타운 계약도 까다로워. 엄마, 재산 많지 않아. 내 방 하나, 통장 조금. 그건 내 땀이지 사랑의 자격은 아니야. 전화기 너머 차가운 말. 엄마가 변했네. 그래. 변했어. 이제야 제자리 찾았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잠시 후 그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상처 주지 말라 했죠. 그런데 이상해요. 아버지가 요즘 웃어요. 나도 매일 웃어요. 그녀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동반자 등록 동의서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아버지가 때로 말기를 놓칠 수 있어요. 초기 치매. 기억이 가끔 새나요. 심장이 철렁. 그날의 구급차 내 발작과 혼돈이 섞였어요. 병원은 말했어요. 스트레스 줄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나는 종이를 꼭 쥐었어요. 그 이름 내가 지킬게요. 그의 하루가 헛갈리지 않게.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목소리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려요. 저도 도울게요. 우리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새벽 5시 첫 인사. 식당, 중정, 도서관, 음악실. 그리고 각자 방으로. 기억은 흐려져도 습관은 남으니까. 사랑을 습관으로 만들자. 오늘을 매일 처음처럼 쓰자. 다음 날 아침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오늘도 예쁘네. 나는 받아쳤죠. 오빠도 멋있네. 그는 가끔 물었어요. 우리 언제 처음 만났지? 나는 매번 답했죠. 오늘 아침이야 오빠. 우린 오늘 처음 만났어. 그래서 오늘이 제일 설레. 그가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 젊은 날 그대로였죠. 하루는 복도에서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2~3명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연애라니. 창피하지도 않나.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죠. 사랑은 창피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혀를 찼어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나도 젊을 때 사랑했지. 그분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 내일 중정에서. 며칠 후 아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대요. 어머니가 재산을 빼앗긴다. 남자가 접근한다. 관리실장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항의가 강해서요. 동반자 등록도 재검토랍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아들을 불렀어요. 마주 앉았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나도 아들이야. 지키고 싶었어. 뭘 지켜? 체면? 통장? 엄마의 하루를 지켜. 아침 햇살 작은 웃음. 그게 진짜 아들이야.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그런데 무서웠어. 엄마가 멀어질까봐.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멀어지지 않아. 다만 얽매이지 않을 뿐. 엄마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원 취소할게. 등록 지켜줄게. 다만 내가 이기적이면 말해줘. 오늘은 조금 이기적이었지. 그럼 됐어. 사람은 가끔 이기적이어도 돼. 서로의 삶을 지키려면. 그날 밤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정순 씨, 비 소리 들려? 응, 들려. 그가 속삭였어요. 비가 오면 내가 온다. 나는 대답했죠. 비가 그치면 우리가 걷자. 우산은 하나, 우리는 둘. 하지만 발걸음은 한 사람처럼. 그가 웃었어요. 좋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우리는 오래된 시집을 함께 펼쳤어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죠. 사랑은 이름을 불러주는 일. 나는 속삭였어요. 재호야. 그가 웃었어요. 정순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어요. 그간의 세월만큼 수십 번이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그는 조금 더 자주 잊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도 어제의 대화도. 하지만 신기하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정순 씨 오늘 예쁘네. 그 말만큼은 매일같이 했어요. 아마 그게 그의 사랑의 방식이었겠죠. 어느 날 밤 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노란 봉투. 그 위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받는 이정순. 발신 박재호.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반송 안 되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수치인 분명. 다음 날 새벽 그는 다시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야. 우린 오늘 라디오 듣고 시 한 편 읽고 사진 한 장 찍을 거야. 그가 웃었어요. 그럼 오늘이 내 생일이다. 왜? 너를 다시 기억한 날이니까. 그날 찍은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며칠 뒤 봄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어요. 라디오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편히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이름 대신 정순이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를 꺼냈죠. 정순 씨, 이제 나 먼저 간다. 하지만 울지 마. 우리의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먼저 기다릴게. 언제라도 오늘처럼 웃으며 와줘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먹고 새벽 햇살이 실버타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햇살 아래 벤치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나는 중얼거렸어요. 오빠 오늘도 만나. 오늘도 사랑해. 오늘도 나로 산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첫 트레이 위에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웃음은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의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가 서 있을 것만 같았어요. 커피숍에 가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한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전에 나도 젊을 때 사랑했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었어요. 정순 씨, 저 용기 내봤어요. 네? 50년 만에 편지를 써봤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답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정순 씨 보고 생각했어요. 나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안 늦으셨어요. 오늘이 있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가 남긴 노란 편지를 가슴에 얹었어요. 종이는 차가웠지만 글씨는 따뜻했어요. 우리의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 그가 항상 나를 기다리던 시간.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면 우리가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오빠 오늘도 예쁘게 먹을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나와 그의 약속이었으니까. 중정에서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도서관에서는 시집을 펼쳤어요. 사진관 앞 벤치에서는 우리가 찍었던 사진을 꺼내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웃음은 20살처럼 맑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응? 오빠한테 드려요. 제가 늦게 철들어서 미안해요.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오빠, 우리 아들이 꽃 가져왔어. 예쁘지? 오빠가 좋아하던 노란 장미야. 그날 밤 실버타운 라운지에서 작은 추모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가 남긴 노래들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저 나이에 사랑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랑할 용기가 없는 게 창피한 거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끝나고 그의 딸이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정순 씨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정순아, 이번 생에서는 끝까지 못 채웠지만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너의 재호.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반지를 끼며 중얼거렸어요. 오빠, 다음 생 기다릴게. 그때는 우리 도망가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게. 며칠 뒤 실버타운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어요. 박재호, 이정순 커플을 기리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동반자 등록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 글을 보며 나는 웃었어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거죠. 그날 저녁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어요. 정순 씨, 저도 용기 내볼까 해요. 3층에 사는 그분한테. 그러세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오빠 봤지? 우리가 만든 작은 물결.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나는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빠 잘 자. 내일 또 만나. 내일도 사랑해. 내일도 나로 산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를 만났어요. 22살의 그가 20살의 나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정순아, 우리 이번엔 놓치지 말자. 응, 이번엔 끝까지.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나는 눈을 떴어요. 습관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빠, 오늘도 시작이야. 우리의 오늘. 식당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가 앉던 자리, 그 테이블 위에 누군가 작은 꽃병을 놓아두었어요. 노란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작은 쪽지. 박재호, 이정수님을 기억하며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꽃을 쓰다듬으며 앉았어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정순 씨, 오늘도 예쁘네.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도 멋있네. 그렇게 나는 오늘을 살았어요. 어제의 슬픔도 내일의 두려움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그것이 그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나로 사는 용기. 창밖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